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예제를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게 계속 예제를 만들다 보니까 저도 시간 낭비가 좀 크고 그때그때 휘발성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막 끼워 맞추기도 하고 억지로 말하기도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뭔가 운영하면서 이런 사용하는 예제로 사용하면은 좋지 않을까. 실제 운영도 하니까 이게 더 그나마 이제 현실과 가장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저희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곳이나 과거에 근무했었던 내용을 비슷하게 만든다거나 이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회사 자산을 유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격리해서 그냥 격리하면서 운영하면서 만들면은 괜찮겠다.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더 실무적으로 현실에 치닫는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준비를 했었고요. 만든 지는 좀 오래됐는데 공유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스트 API라는 도메인을 제가 사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아주 간단하죠. 뭐 대단한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서비스에서 쓸 법한, 이게 실제 쓸 법한 게 뭐 제가 개인 프로젝트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토이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그냥 써볼까 싶은 것들을 만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질문 주시는 거나 뭔가 제가 생각난 예제 같은 것들을 실제로 여기에 녹여서 이 서비스가 어쨌든 계속 동작할 수 있게 하려고 하긴 합니다. 물론 이게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일반 뭐 API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문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만약에 혹시나 이제 새 그 토이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하시려고 할 때 그냥 뭐 이렇게 뭐 짜잘한 기능 만들기 귀찮다 할 때 요거를 쓰시고 싶다면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쓰셔도 될 것 같고, 네, 뭐 이렇게 키를 발급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서버 투 서버로 무조건 쓰시면 되는 API들만 모아놨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운영용 어드민 API는 그냥 이쪽은 그냥 서비스, 예를 들어 앱을 만든다 하거나 뭐 웹을 만든다 할 때 서비스 측 고객이 보는 측면에서 쓰는 기능들이 주를 이루고 있긴 해요. 물론 문의 등록 뭐 이런 것들, 네, 이렇게 돼 있고, 이 어드민 쪽은 이거는 이제 고객들이 서비스에서 쓰는 거다 보니까 어드민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드민을 용을 위한 API를 만들어 놨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제 가지고 저도 뭐 써보고 하면서 가능한 이제 더 현실적이고 더 실무적인 예제를 만들어 가면서 좀 소재로 유튜브 예제로 쓰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거나 이런 거면 뭐 어떻게 되나 한번 써볼까 하시는 분들은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되게 간단한 프로젝트 만드시는데 뭐 리뷰나 뭐 Q&A나 이런 거 만들기 귀찮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토이 프로젝트니까 내가 만들어야지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궁금하면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라이브 서비스에서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정도의 그 인프라 안정성에 투자를 해놓진 않아가지고 그냥 개인 프로젝트나 토이 프로젝트 거 해보실 때 한번 붙여볼까? 예를 들어 뭐 서킷 붙일 때 붙일 대상 테스트 서버가 필요하다던가, 이것도 적절한지 모르겠죠. 어쨌든 한번 뭐 궁금하면 봐주십시오. 그렇고 기능이 그리고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임의로 생각나는 거 몇 개 넣어놨고 앞으로 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네, 필요성이 있을 때 조금씩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쓰거나 아니면 예제로 쓰거나 할 때. 네. 일단 코드적인 걸 이제 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냐를 살펴보면은 이거를 이제 본 목적은 일단 예제로 쓰는 게 맞긴 하기 때문에 제가 구성을 할 때 막 커뮤니티 탭에 막 질문을 올렸었잖아요. 코틀린을 쓸지 자바를 쓸지 해서 맨 처음에 자바 버전으로 다 만들었어요. 자바가 확실히 컴파일도 빠르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고 보니까 코틀린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결국은 혼종을 만들었습니다. 딱 예제성이긴 한 거죠. 혼종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어드민 API 보시면은 이게 코드가 자바로 되어 있습니다. 자바로 되어 있죠. 그리고 코어 API라는 쪽에 보면 코틀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니즈를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할 수 있을까라는 느낌으로 가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 좀 해보다가 여차해서 이거 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그냥 한 쪽으로 다 바꿔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다 옮기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특이점이 좀 있고요. 참고로 이건 진짜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한 프로젝트가 두 가지 언어를 나눠서 쓴다?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좀 또 특이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마 이전 영상인가? 아마 이미 올라갔을 영상에서 말을 했을 텐데, 저는 이제 어드민 모듈 자체가 이제 그 도메인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드민 그 모듈 안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되게 막 설정 같은 것도 다 있고, DB도 직접 가지고 있어요, 얘가. DB의 설정을 가지고 있지만, 엔티티들을 이제 들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이상한 구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그 어드민에 대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여기 어드민 API, 요거를 운영용 기능이다라고 그냥 빼놓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독립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고, 의존성도 보시면, 완전히 그냥 격리를 해버렸습니다. 확대를 좀 하면, 네. 아예 그냥 웹 데이터 JB의 컴파일 원리로 가지고 있죠. 이 테스트 임플리먼트 해서 아예 그냥 이 통으로 말아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죠. 개념 객체들은 직접적으로 어드민을 다 붙여서 명시적으로 쓰도록 의존을 해놨습니다. 애초에 얘가 지금 코어 도메인을 아예 모르고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남처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지금 제가 이걸 예제로 이제 서버로 쓰니까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스프링 그 어플리케이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자기가 스스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실행되지 않고 지금 누구한테 기생하면서 실행되냐면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실제 코어 API 모듈이 실행될 때, 서버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인프라 비용을 계속 많이 되면서 운영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만약에 제가 쓰는 프로젝트에서 많이 쓰면은 인프라를 좀 더 강화를 하긴 할 건데요. 일단은 어드민 API 트래픽이 없을 거잖아요. 저밖에 안 쓸 거니까 거의.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 어드민 API랑 이 코어 API 서버가 뜰 때 어드민 API를 런타임으로 물고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어드민 코드들을 여기에 넣는 순간 저는 약간 오염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거를 격리해 놓은 상태고, 그러면서 이 아예 서로 간에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만약에 근데 어드민 API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제 기준 장점은 나중에 코어 API 안정성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어드민 거 수정하다가 장애날 일은 없지만 이렇게 격리해 놓으면 뭐 어드민 쪽 트래픽이 뭐 엑셀 다운로드 이런 게 와서 뭐 CPU가 하이를 친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CPU나 메모리가 이게 친다거나 했을 때, 그럼 어드민 때문에 장애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만약에 심플하게 진짜 하려면, 여러 번 설명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중복해서 하면, 여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놓고, 어드민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야겠죠. 어플리케이션을 놓고 얘를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으로 바꾸면은 이제 서버가 바로 뜰 거거든요. 그래서 뭐 DB 설정 같은 거 몇 개 가져오긴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여기 기존에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격리를 해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프로젝트에서 런업을 한 거는 이 코어 API 친구 하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런타임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셨겠지만, 런타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친구들 이 코어 API 쪽에서는 어드민 존재 자체를 이제 알 수가 없죠. 뭐 어드민 뭐죠? 어드민 소트. 이제 이런 게 아예 모듈을 추가해라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좀 고려해서, 장점이라기보단 그냥 실제적으로 어떤 되게 작은 규모, 예를 들어 되게 트래픽도 많지 않고 되게 작은 규모로 할 때 이 전략을 쓰면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어드민을 격리해 놓으니까 이게 오염이 안 되는 게 좀 그 마음의 평화가 좀 온다고 해야 될까요? 가령 원래 제가 예전에 템플릿 올려놓은 거 기준으로 보면 어드민 것들도 여기 많이 담겨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전 영상에서 말했겠지만 그 어드민 관련된 쿼리가 되게 니즈가 되게 복잡한 경우가 많죠. 다이나믹한 동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뭐 유저 이름으로 검색되고 한글이면은 이름이고 숫자면은 번호고 뭐 하이픈이 있으면 전화번호로 검색해달라 뭐 이런 니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그런 걸 그냥 대비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여기 JPA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만 얘가 지금 어떻게 런타임 때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아시겠지만 컨피그레이션은 이 DB 코어에 있는 모드를 그대로 몰고 옵니다.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로드가 되면서 실제 엔티티 스캔은 여기를 똑같이 하는 거죠. 이게 아마 그 패키지를 명시를 해놨을 거예요. 패키지를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그러면은 얘가 그 런타임 시점에는 요 패키지와 요 패키지를 다 훑으면서 이 엔티티와 리파지토리가 정상적으로 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약간 불편한 점도 몇 개 있는데 장점도 꽤 있긴 하죠. 그 예를 들어 어드민에서 만약에 이 퀘스천에 대한 거 수정, 여기 열려 있네요. 그쵸.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유저를 수정하는 일이 유저 키를 어드민에서는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해야 되면은 엔티티가 만약에 하나로 유지해 놓으면 그 서비스 쪽하고 어드민을 하나로 유지해 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어드민 때문에 이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여기에 뭐 어드민용 엔티티를 만들거나 이게 선택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엔티티 하나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바꿔버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엔티티가 저변에 있기 때문에 밑에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얘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좀 다르게 이제 세팅을 해놓을 수 있는 거죠. 가령 지금 여기는 세터로 다 막혀 있잖아요. 이 의미는 어드민에서는 이 필드를 수정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그 팀에서 하실 땐 뭐 하나로 유지해서 코드 리뷰 잘 하시면 괜찮지 않나 싶긴 합니다. 결국 트레이드 오프 측면에서 그런 거를 선택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앞으로 뭔가 질문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 좀 살을 붙여가면서 좀 계속 얘기를 해나가 볼까 싶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제가 실제 제가 겪었었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사례가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실제 서비스를 오래 계속 운영하다 보면은 이거 수정하려 했더니 이 문제가 터지더라, 뭐 이거를 지우려 했더니 이게 생기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효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맨날 그 사례 있을 때마다 브랜치 따가지고 예제 만들고 지우고 예제 만들고 지우고 이런 뭐 이게 누적되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측면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코드는 이거는 제가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뒀거든요.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닌데 뭐 퍼블릭으로 예제를 해놔도 크게 사실 많이 따로 그 예제를 보시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 뭔가 제가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냥 프라이빗으로 해놓고 일단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뭐 하다가 만약에 퍼블릭으로 있는 게 낫겠다 싶으면은 좀 바꿔 놓도록 할게요. 이게 일단 막혀 있는 만큼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면은 저도 그 질문에 대한 걸로 하면서 그 소재도 좀 뽑고 하면은 저도 좀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운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